지금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고 그 신호는 다리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뇌연류와 신경순환을 연구해온 박진수입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보다 다리가 먼저 말한다는 겁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걸을 때 자꾸 발이 턱에 걸리거나 괜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으셨나요?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조용하지만 절실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근육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신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신호 7가지와 함께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일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작은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가 왜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신호를 알았더라면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느껴지셨던 분 계신가요? 몇 달 전 이모께서 자꾸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주저앉을 뻔하고 집안에서도 자꾸 발이 걸려 넘어졌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했고 이모도 그렇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결국 왼쪽 반신에 마비가 남고 말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뇌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요. 다리 힘이 빠진다는 그 작은 증상이 사실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경고였던 겁니다. 이 사례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느 시점에서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반대로 다리 이상 신호를 빠르게 눈치채고 조기에 검사와 조치를 받아 완전히 회복하신 분도 계십니다. 김영희 69세님은 발바닥 감각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바로 검진을 받으셨어요. 덕분에 초기 단계에서 혈류 문제를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셨죠? 지금은 건강하게 등산도 다니십니다. 작은 차이가 생명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자가 체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경색의 다리 경고 신호 7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걷기가 어려워진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만 힘이 빠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뇌의 특정 부위에 혈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부위가 담당하는 반대쪽 신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신경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초기 뇌연류 이상을 겪는 분들 중 60% 이상이 이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해요. 김연자 72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오른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넘어지셨대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같은 증상이 반복됐어요. 결국 검진을 받아보니 뇌혈관에 좁아진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즉시 신경학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단순한 피로나 근육통과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육통은 보통 양쪽 다리에 오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있는데 뇌에서 오는 힘 빠짐은 통증 없이 한쪽만 갑자기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양쪽이 아닌 한쪽 다리만 유난히 힘이 빠진 적 있으셨나요?
그 다음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디고 차가운 건지 뜨거운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느낌 있으시죠?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뇌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려대 연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리의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뇌의 감각 피질 영역 이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박춘자 70세님은 발바닥이 솜을 밟는 느낌이라며 불편함을 호소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뇌혈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 감각을 자주 확인하고 자가 체크법으로 양쪽 발의 감각을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증상이 까다로운 이유는 허리 디스크와 헷갈리기 쉽다는 점이에요. 허리 문제는 보통 허리를 구부리거나 특정 자세에서 증상이 심해지는데 뇌에서 오는 감각 이상은 자세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맨발인데도 양말 신은 느낌이 든 적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세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발을 끄는 보행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조카수라고 하는데요.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걸을 때 발을 질질 끄는 것처럼 걷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걷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뇌졸중앙회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조카수는 경미한 뇌혈류 이상의 주요 신호 중 하나라고 해요. 이성호 68세님은 신발 앞창이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는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가족들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뇌혈류에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가족분들이 걷는 소리나 신발 마모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최근 걸을 때 발을 끌거나 발소리가 달라졌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번째는 자주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문턱이나 계단에서 자꾸 발이 걸려요. 예전엔 문제없이 넘던 곳에서 갑자기 발이 걸리고 넘어지는 거죠. 이건 고유감각이라는 게 떨어져서 그래요. 고유감각이란 내 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뇌가 파악하는 감각인데 이게 약해지면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국립재활원 연구에서도 낙상 전에 고유감각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유미영 75세님은 소파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셨는데 가족들이 걱정해서 검사를 받게 됐고 결국 초기 단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 문턱을 정리하고 평지에서 걷는 테스트를 자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노화로만 넘기지 마시고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요즘 따라 이유 없이 자주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나요?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불수의적 움직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다리가 떨려서 깨는 경우도 있고요. 독일 뇌순환학회에서는 이런 불수의 운동이 뇌의 신호 불안정성과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희정 69세님은 밤에 자다가도 다리가 떨려서 잠을 깨곤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증상이 계속되더래요. 이럴 땐 증상이 일어나는 시간과 상황을 기록해 두시고 가능하면 영상으로 찍어서 전문가에게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피로나 불안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꼭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다리가 자꾸 움직인 적 있으셨나요? 여섯 번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고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대 신경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에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조경수 74세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몸이 흔들려서 벽을 잡고 이동하셨대요. 가족들이 눈치채고 검사를 권했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10초 이상 버틸 수 있어야 정상인데 자꾸 흔들리거나 넘어질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귀의 평형감각 문제와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귀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주로 머리를 움직일 때 심해지는데 뇌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불안정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균형 잡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7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 이상이 왔다가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가장 위험하게 생각 안 하세요. 괜찮아졌으니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시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국가치매센터 통계를 보면 이런 일시적 증상을 경험한 분들의 75%가 3개월 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했다고 해요. 김선옥 70세 님도 일시적으로 다리 힘이 빠졌다가 몇 분 후 괜찮아지는 증상을 여러 번 겪으셨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러다 결국 몇 주 후에 큰 경색이 왔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시간을 기록하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회복됐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뇌가 보내는 최후의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몇 분간 힘이 빠졌지만 금방 괜찮아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압 관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재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아침이냐고요? 아침 혈압이 하루 중 뇌혈관 사고 위험을 가장 잘 예측하는 지표거든요. 잠에서 깨면서 우리 몸의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데 이때 혈관이 약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목표는 130에 80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낮춰도 문제예요. 과도한 저혈압은 오히려 뇌로 가는 혈류를 줄여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화장실 가기 전, 식사 전에 측정하시면 가장 정확해요. 매일 아침 혈압 체크하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혈당 조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뇌혈관이 3배 이상 손상되기 쉬워요. 혈액 속에 당이 많으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고요.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을 넘으면서 지속된다면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채소 위주 식단으로 바꾸시고 특히 당분은 최대한 줄이셔야 해요.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흰 빵보다는 통곡물 빵이 훨씬 좋습니다. 과일도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섭취가 늘어나니까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식사 후 가볍게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 공복 혈당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년에 한 번은 꼭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콜레스테롤 조절도 빼놓을 수 없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올리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튀김류나 가공육은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를 챙겨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견과류도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한데 소금 간이 안 된 걸로 드세요. 올리브유로 요리하시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등푸른 생선 챙기고 계신가요? 채소주 이외에는 드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담배와 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담배는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뇌경색의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1년 후부터 위험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량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 적당량을 지키기가 어렵죠?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가 권장 기준인데 이것도 매일이 아니라 가끔이어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기록지를 만들어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먹고 마시는지 알아야 줄일 수 있거든요. 요즘 줄이기 실천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운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빠르게 걷기 운동이 최고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노래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돼요. 너무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적고 너무 빨리 걸으면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딱 적당한 속도가 중요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 그게 딱 맞는 강도예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오전 햇살 속에서 산책하시면 비타민 D도 얻고 기분도 좋아져서 일석이조예요. 산책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 먹고 30분 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걷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지금 내 하루에 걷는 시간 만족하시나요?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나서 눈을 감고 1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두 번째, 양쪽 발바닥 감각을 확인하세요. 손으로 발바닥을 살짝 눌러보고 양쪽이 똑같이 느껴지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일직선 위를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룻바닥에 선을 따라 걷거나 없으면 상상의 선을 그려놓고 그 위를 발뒤꿈치와 발끝을 붙여가며 걷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균형 감각과 다리 근력을 동시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 가기보다는 시간과 상황을 먼저 기록하세요. 언제 어떤 증상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진료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가 체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서로 체크해주고 변화를 관찰해주면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이 체크 누구와 함께 해보실 건가요? 배우자나 자녀분과 함께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경색이 다리에서 먼저 경고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만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다리에서 신호가 옵니다. 다리 힘 빠짐, 저림, 휘청거림 같은 작고 반복적인 신호가 먼저 찾아온다는 거죠. 잘못된 상식으로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 운동 부족이다 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근육이 약해진 거겠지?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작은 신호 하나도 무심히 넘기지 않는다는 자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고작 4시간 남짓입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4시간 안에 조치를 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은 며칠 혹은 몇 주 전부터 몸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경고들을 알아채는 게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초기의 신호를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걷고 금연하고 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70% 이상 낮출 수 있어요. 이건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단 하나의 실천은 매일 아침 3분 자가 체크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눈 감고 서기, 다리 감각 확인, 일직선 걷기. 이 3가지만으로도 내 몸 상태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듯이 이 3가지 동작을 루틴으로 만드세요.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서로 체크해주고 변화가 있으면 바로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전화로라도 자녀분들과 매일 상태를 공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낙상 예방과 다리 근육 단련을 위한 뇌 건강 운동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인데 매일 10분만 투자하시면 다리 힘도 기르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는 운동법이에요. 꼭 다음 영상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신호가 있었나요? 혹시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